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얼굴을 보니까 좀 놀랬네요. 누가 빠졌어요. 가족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야 제일 빠를까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갑니다. 3번으로 갔다가 물에 빠진 사람이 정말 잠깐만 늦어도 이제 큰일 날 뻔한데 3번으로 가버리면 너무 늦게 도착하죠. 그렇다고 직선거리로 가는 거랑 또 뭔가 물이랑 해변이랑 뭔가 좀 다를 것 같아서 보니까 1번 경로로 가야 제일 빠르게 도착할 수 있다. 참고로 자연은 최소 작용의 원리라고 해서 가장 짧은 이런 구간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제일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구간으로 빛은 꺾이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매질에 따라서 속도가 다를 때는 어떻게 가야 제일 빠르게 도착할 것인가 이 경로가 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모래사장은 최대한 이용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물에서는 경로가 조금 짧아지는 이런 걸로 가야 2번보다 1번이 조금 더 빨리 사람을 구할 수가 있는 경로가 되는 거죠. 자,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들어갈 때 이렇게 파들이 이렇게 변합니다. 자, 여기 하얀색 간격이 있잖아요. 요 간격은 한 파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파장. 자, 그러면 물이 출렁출렁 할 때, 출렁출렁 할 때, 여기 위에 볼록 올라온 요 배 부분 있죠? 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근데 들어갈 때 보니까 뭐가 어떻게 바뀌는 것 같아요? 공기에서 물 쪽으로 들어간다. 자, 그럴 때 V나 F 람다를 좀 이용을 해볼까요? 자, 여기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갈 때 뭔가가 같습니다. 바로 진동수가 같아요. 그래서 통통통통 두드렸을 때 1초에 몇 번 떨리느냐는 같습니다. 자, 그러면 F가 같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파장이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보이지? 파장이 이렇게 짧아졌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파장은 짧아졌고, 그리고 속력도 같이 작아졌다. V는 F 람다니까 속도도 느려졌다. 그 말은 속도가 느린 매질로 들어가면 파장이 짧아진다. 자, 그리고 각도가 꺾입니다. 여기 한 줄기를 볼까요?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 여기 꺾일 때에 이 면에 기준 선이 되는 법선을 그립니다. 이 법선과의 각도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타가 빠른 매질에서 있었는데 느린 매질로 가면서 세타가 바뀌었죠. 그죠? 각도도 작아집니다. 자, 각도 하나를 더 말해주면 자, 각도가 이렇게 있는데 각도도 이렇게 된다. 자, 각도가 크다라는 것은 속도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외우기도 쉬울 거예요. 자, 어떤 학생들이 이쪽을 각도를 잘못 그리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죠? 법선과의 각도. 각도라고 하는 것은 뭐와 뭐 사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무엇과 사이의 각도냐? 법선입니다. 그래서 꼭 법선을 그리고 난 뒤에 법선과의 각도로 들어가는 빛이라고 하면 빛과의 이루는 입사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런 거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도 반사를 하지만 빛도 반사를 했고 그리고 소리도 이렇게 꺾이기도 하고 빛도 꺾이기도 합니다. 그 신기루라고 하는 현상들이 있죠. 신기루가 뭐야? 신기루가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신기루가 갑자기 사막에 없던 막 성들이 막 나타나고 막 그랬어요. 음. 없는 게 막 생기는 그런 게 신기루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없는 오아시스가
사막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없는 오아시스가 보이는. 자, 그 말은 뭐냐면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이게 어떨 때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사막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나무가 한 그루가 있다. 그러면 밑에가 온도가 뜨겁습니다. 여기가 온도 T가 높은 곳이고 점점 위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낮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가던 빛이 점점 위를 향해서 꺾이고 이쪽으로 가던 빛이 점점 꺾이면서 이 사람한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빛이 오는 방향에 물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자, 이 말은 뭐냐면 왜 우리가 위에 있는 게 밑에 비쳐 보인다고 생각하느냐? 우리의 경험이 물이 있을 때 그렇죠. 여기에 물이 있을 때 우리는 비쳐 보인다. 이게 비쳐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밑에 물이 있구나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 빛도 굴절하고 소리도 굴절하고 파동이라면 굴절한다. 파동은 반사도 되고 굴절도 되고 요거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절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것도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담 너머에서 말하는 것들이 들린다. 예. 타가 이렇게 진행하다가 여기서 경계면에서 직진성이 있습니다만은 회절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 전파원이 돼서 새로운 타가 여기 경계에서도 또 새로운 점광원처럼 이렇게 빛도 회절될 수 있고 다른 파동도 회절될 수 있어요. 이렇게 물결도 보면 넓은 틈을 통해서 빠져나간 애들이 이렇게 퍼져나가지. 좀 눈에 띄는 애만 그려보면. 그리고 좁아져 버리면 조금 더 넓게 퍼져나간다, 그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주 좁아져 봐요. 아주 좁아져 버리면 뭐처럼 되냐면 여기서 물방울 하나 떨어뜨린 것처럼 되는 거예요. 동심원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크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퍼져나간다. 그래서 틈이 좁을수록 회절이 잘 되고 파장이 길수록 또 회전이 잘 됩니다. 자, 그리고 간섭 현상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미 우리가 간섭 현상을 뭐 할 때 배웠는데, 무슨 단어 할 때 배웠더라, 이거를? 자, 여기 보면 이미, 그거였던 것 같아. 그거, 마이켈슨 간섭계 하면서 그때 했던 것 같아. 자, 여기 보면 상세 간섭이 일어나기도 하고, 보강 간섭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거고요. 자, 여기서 상세 간섭이 이 부분이죠. 떨림이 없어 보이는 진폭이 0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 상세 간섭들입니다. 보강 간섭은 아주 밝거나 아니면 아주 어둡거나 하는 부분이죠. 요런 데도 좀 많이 어두워 보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보강 간섭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자, 상세 간섭은 진폭이 0이 되는 지점. 자, 요런 이야기 오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소리 같은 경우는 종파라고 합니다. 종파. 자, 종파라는 것은 에너지가 진행하는 방향이랑 입자의 진동하는 방향이 나란할 때 이걸 종파라고 하죠. 반대는 횡파라고 하죠. 횡파는 가로 방향으로 떨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진행하는 것에 상대적으로 가로 방향으로 떨리는 것을 횡파라고 하는데, 자, 소리는 종파입니다. 고체, 액체, 기체의 순서대로 고체에서 제일 빠릅니다. 오늘 왜 이런지도 이야기할 거고, 파동의 성격이 다 있고, 가청 주파수는 보통 20에서 2만 헤르츠 정도 됩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라 알아두는 것도 괜찮아요. 가시광선의
그 파장도 쌤이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가시광선의 파장 영역이 기억나나요? 가시광선의 파장 영역. 380, 770. 보통 이 정도로 말을 한다. 나노메타. 자,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오, 지연이가 대답도 빨리 했네. 자, 도플러 효과 빨리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풀어야 되는 문제가 도플러 효과도 좀 상관이 있어갖고. 자, 도플러 효과. 자, 스펙트럼이 편의가 일어난다. 한쪽 편으로 치우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 또는 위의 그림처럼 만약에 잔잔한 물에서 뭔가가 이렇게 톡톡톡톡톡 찍히는 그림 같은 요런, 자, 다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죠? 어디로 움직이는지. 우리는 이미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파원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이렌이 울린다. 그런데 이동하면서 울린다. 이쪽이 뭔가 겹쳐지기도 하고 그렇죠? 사이렌 이쪽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파의 이 면의 모양들, 간격들을 보면 우리는 파원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얼만큼 빠르길래라고 계산을 좀 해보면 도플러 효과를 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빛도 역시 편의가 일어나면서 파장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자, 시프트 됐다 안 됐다. 시프트는 변이도 그 시프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EAS는 하면서 하잖아요. 그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O제곱 하고 이럴 때 이때 S도 시프트입니다. 그래서 변이 값이죠, 변이. 자판에도 보면은 시프트 키가 있잖아요. 뭔가 이제 변환하는 느낌이 있죠. 자, 편의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제일 위에 그림인데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이제 치우쳐졌죠. 이렇게 적색 편이 됐다라고 말을 하고 이때 별이 멀어진다. 뭐 은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천체가 멀어지면 적색 편이가 관찰되고 반대로 가까워질수록 청색으로 편이 될 수도 있어요. 청색으로 편이됐죠. 전체적으로 원래 편이가 일어나지 않았었던 것에서 비교해보면 청색 방향으로 편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은하들이 그러면 얼마나 빨리 멀어질까를 알려면 얼마나 많이 편이가 일어나느냐. 멀어진다 했으니까 적색 편이가 일어나느냐. 그 정도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만약에 초록색 빛이 원래 오고 있었는데 이 은하가 만약에 멀어지고 있다면 좀 더 긴 파장으로 변해서 온다. 자, 도플러가 처음 사진에서 봤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결국. 사이렌이 멀어지는 방향이든 물의 파원이 멀어지는 방향이든 파장이 길어졌잖아요. 지금 또 파원이 멀어지고 있으니 길어진다. 자, 전체적으로 스펙트럼이 적색으로 치우치지는 편중돼서 이동되는 이걸 적색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색 편이의 이 양을 측정을 하면 얼만큼 빠른 속도로 멀어지는지도 알 수 있는 거고 허블이 살았던 그 시대에 그런 연구도 발표가 잘 되고 이래갖고 허블이 그걸 바로 이용을 했죠. 적색 편입니다. 자, 반대도 있다 했죠? 청색 편이는 다가오고 있을 때 아까 초록색의 파장이 지금 이렇게 푸른색으로 좀 더 파장이 짧게 됐어요. 청색 편의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많은 천체들이 적색 편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적색 편의를 그 증거로 들죠. 자, 청색 방향으로 치우쳐졌습니다. 자, 스펙트럼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별에서 만약에 연속 스펙트럼이 온다라고 해도 실제로는 연속이 아닙니다만은 온다라고 했을 때 수소 기체가 중간에 있다. 그러면 흡수를 한다라는 거죠. 자, 흡수를 해버리면 수소 에너지 준위를 올릴 수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올릴 수 있는 특정한 파장들만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검출기에는 흡수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죠.
자, 흡수되면 그 에너지들이 다시 방출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도 검출기를 통해서 방출선 스펙트럼을 볼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이게 흡수선 스펙트럼을 쓰죠. 뚜렷하게 잘 나타나니까요. 자, 이런 이야기도 기억날 겁니다. 자, 도플 효과 이제 식으로 알아볼까요? 자, 파동이 움직인다. 파동이 움직인다. 자, 오늘 그, 요런 부분들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파동 함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이따가 할 겁니다. 자, V는 F 람다. 요거는 우리가 배웠었죠? 왜 V는 F 람다냐? 요것도 오늘 자세하게 식으로도 알아볼 거예요. 자, 저번에 쌤이 수업할 때는 단위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을 했는데, 결국 1초에 몇 미터를 가느냐의 의미가 속도다. 그래서 간단하게 알아봤었던 거고, 그래서 정성적인 이야기로 했었습니다. 자, 도플러 효과가 결국 상대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관찰되는 파장의 변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파장이 변하는 건 이제 결과지만, 어, 실제로 도플러 효과의 공식은 파장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진동수로 되어 있죠. 여기 있을 때에 만들어진 파가 이만큼 가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제일 처음 발생했었던 파면은 여기까지 갔을 거고, 그 다음 발생한 파면, 그 다음 발생한 파면 이렇게 갔겠지. 자, 이게 만약에 소리라면 음속이 되는 거죠. 이 부위는. 그래서 음속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간다. 그래서 매질에서 퍼져나가는 이 파의 속도입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어떤 주기를 가지고 발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요 한 파면의 간격을 우리는 람다라고 하고 파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전파 속도와 주기가 있고 파장이 있다면 결국 관찰되는 진동수는 얼마일까라는 식을 세울 겁니다. 관찰되는 진동수는 얼마일까? 자, 소리를 생각하면 고음이 될까? 저음이 될까?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우리가 관찰하는 거는 소리의 파장을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고음이냐, 저음이냐,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도 합니다. 자, 모두 정지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모두 정지해 있을 때, 자, 이 F'을 관찰자가 관찰하는 진동수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어떤 시간 동안 파면이 몇 개가 도착하느냐? 이게 바로 진동수가 되겠지? 관찰자가 생각하는 진동수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 시간 동안 몇 개가 왔느냐? 자, 결국 V는 F 람다를 가지고 그대로 적어보면 파면의 개수가 만약에 VT라고 해봐요. 그러면 어떤 속도를 가지고 T만큼 갔어요. 그래서 이만큼 동안 VT만큼이 갔어. 이게 VT만큼 갔다고. 근데 이게 한 파장이 이만큼이다. 나눠버리면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나눠버리면 결국 두 개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림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시간 동안 몇 개의 파가 지났느냐를 가지고 결국 진동수를 알 수가 있죠. 똑같아요. 정지했을 때는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발생했을 때의 진동수와 관찰자의 진동수는 똑같습니다. 자, 다시 보면 뚱뚱뚱뚱뚱뚱뚱뚱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발생시켰었던 1초에 발생시켰었던 파의 개수가 여기서 도착하는 파의 개수랑 똑같단 말이야. 봐봐. 이렇게 뚱뚱뚱뚱 가면 뚱뚱뚱뚱뚱 하면 여기서 또 뚱뚱뚱뚱 하면서 같은 시간 동안이라면은 같은 파면들이 지날 거잖아요. 그러니 모두 정지했을 때는 타원에서의 진동수가 곧 관찰자의 진동수랑 똑같습니다. 자, 이건 문제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멈춰있을 때는 똑같다, 변함없다 하기 때문에. 자, 같은 진동수를 측정한다. 이거 아마 필기가 돼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파1만 이동했을 때, 시험에 쌤이 도플러 효과
문제를 배점을 좀 크게 해서 냈었습니다. 근데 연습을 많이 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도플러가는 2학년, 3학년 때도 계속 쓰일 거예요, 여러분. 잘 익혀놔요. 한번 마지막으로. 파워만 이동할 때, 파워만 이동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처음 만들어낸 파면이 여기 있다. 그런데 요만큼이 그 다음 진동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파장이에요. 지금 막 파가 발생할 참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요. 파1이 이만큼 이동했죠. 자, 파1의 속도는 소스의 속도 vs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기 t만큼이 지난 뒤에 파1도 이만큼 이동했을 거야.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이동했었던 점에서 그 다음 파를 만들 거잖아. 그래서 요만큼이 새로운 파장이 되겠죠. 이게 새로운 파장이에요. 원래는 이만큼 파장이었던 게 새로운 파장이 된 거지. 자, 요거 관계를 보면 결국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위의 파장이랑 똑같이 이렇게 그 식입니다. 자, V의 람다 써볼까요? 자, 파장이라는 것은 원래 V의 람다에서 이런 관계를 가지는데 이런 관계를 가지죠. 자, 속도는 이거 무슨 속도야? 음속이잖아요, 음속. 자, 소리라고 한다면 음속입니다. 자, 음속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음속은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온도에서 있는 거라 위의 상황이나 밑의 상황이나 자, 음속은 여전히 똑같은데 요 파장이 다른 것은 진동수가 다르기 때문인데 V의 플란더 공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기라는 것은 진동수분의 1이죠. 자, 이거를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됐죠?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결국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내가 궁금한 게 바로 이 진동수야. 관찰자가 봤을 때의 진동수. 그래서 원래 하원이 만들어냈었던 진동수가 선이 움직이면서 이만큼 커져버렸네. 그죠? 다가오면서 해보니까 커져버렸네. 소리라면 고음이 들렸겠다. 멀어질 때는 어떻게 될까? 자, 멀어질 때는 이 2번 사람 위치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관계가 이렇게 되겠지. 자, 2번 사람이 봤을 때는 이만큼이 한 파장이 되는 거지. 이만큼이 새로운 파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람다 프라임이 원래의 파장, 원래의 파장 더하기 요만큼이 되겠지. 그러니까 요식이 된 거예요. 자, 역시 부인의 폴람다 공식을 통해서 전개를 쭉 해보면 자, 부인의 폴람다 썼죠. 똑같이 썼고 음속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음속은 똑같습니다. 이건 음속 아니고 파원의 속도지요. 자, 이 관계를 통해서 결국 정리를 F'으로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공식을 플러스랑 마이너스 이 부분만 바뀌네 라고 하고 한꺼번에 적어두자라는 거지. 자, 멀어질 때, 접근할 때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접근할 때는 아이고 접근할 때는 접근할 때는 진동수가 커진다. 이거는 우리가 경험으로도 알고 있으니까요. 사이렌이 다가올 때 음이 높아진다. 멀어질 때는 저음이 된다. 보다 저음이 된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헷갈릴 때도 언제가 플러스인지 언제가 마이너스인지는 이 값이 커지는 방향이냐, 이 값이 작아지는 방향이냐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자, 게다가 이거 파 원만 이동할 때의 공식만 따로 외우면은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관찰자도 이동할 때의 공식으로 따져보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쉽겠다. 자, 지금 파원만 이동할 때는요, 음속이 일정합니다. 그죠? 음속이 일정하도록 했어요. 자, 이거는 알아두고 있어요. 관찰자만 이동해보자. 관찰자만 이동. 자, 이때는 람다가 일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파가 만들어내서 이제 나가고 있잖아? 여기가 한 간격이 파장이야. 이 사람이 디텍터가 이동합니다. 가까워진다고 해볼까요? 이 사람이 가까워지면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적용하는 게 아니면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봐도 이 람다는 똑같은 람다입니다. 그래서 파원 입장에서도 이 간격이 람다고 관찰자 입장에서도 이 간격은 람다예요. 자, 이 사람이 느꼈었던 관찰하게 됐었던 진동수는 아까 전에 계속 요거 했었던 거 어떤 시간 동안 몇 번 진동했느냐. 자, 몇 번 진동했느냐는 결국 이렇게 얘가 파면이 가는 속도가 있고 파면이 가는 진행하는 속도가 있고 그리고 관찰자가 왼쪽으로 가면서 결국 상대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상대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 즉, 이 부분은 뭐냐면 상대 속도가 더 서로서로 가까워지는 방향이라 상대 속도가 이만큼이 돼서 어떤 시간 동안 이 파면들을 지나는 거지. 그래서 람다로 나누면 몇 개의 파면이 지나갔느냐 이걸 알 수 있는 거고 자, 이걸 정리를 하면 t 나누면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거 vnf 람다를 집어넣으면요. 람다 대신에 f로 표현할 수 있겠다. 자, 이 말은 결론을 보면 관찰자가 측정하는 진동수는 원래 진동수보다 커졌네. 접근할 때 말이야. 커졌네. 자,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냐면, V는 F 람다가 있는데, F 람다가 있단 말이야. 자, 접근할 때 상대 속도가 뭐 커진다. 그래서 파장도 커지나? 이상하다. 진동수 커졌는데? 이상하다. 뭐, 그러면 얘가 속도가 커졌는데, 아니다. 잠깐만. 소리의 속도는 그대로인데, 내가 알기로는 소리의 속도는 그대로인데, 이거 진동수가 접근하면서 커졌으면 파장은 짧아져야 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파장은 그대로입니다. 파장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V는 F 람다 쓸 때 지금 뭐가 일정한지를 보고 써야 돼요. 뭐가 일정한지를 보고. 아까 전에 그 파워만 이동할 때, 그때는 파워만 이동할 때는 여기 보면 소리의 전파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했던 거고, 지금 관찰자만 이동할 때는 소리의 전파 속도 자체가 이 관찰자 입장에서는 상대 속도가 빠른 효과가 돼버린 거지. 그지? 상대 속도가 빠른 것처럼 돼버린 거지. 자, 그 말은 뭐냐면 소리가 나한테 와요. 소리 나한테 와요. 근데 내가 서서 듣는 거 하고 가만히 서서 듣는 거 하고 이쪽으로 달리면서 듣는 거 하고 소리가 나한테 도달하는 속도가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 속도가 V 플러스 VD가 상대 속도로 커지기 때문에 결국 내가 듣는 소리의 속도는 더 빠릅니다. 관찰자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타장은 일정하다. 타장은 일정하다. 라는 겁니다. 자, 계속 봅시다. 멀어질 때. 그러면 멀어질 때는 이 사람이 반대쪽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파면의 개수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거야. 자, 이 사람이 전달 속도보다는 느리게 갑니다. 소리 속도보다 더 빨라 버리면 일단 들리지 않겠죠. 소리가 다가오는 속도보다 더 빨리 가면 안 들리죠. 그보단 작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있는 상대 속도가 이번에는 작아질 거예요. 소리가 이쪽으로 오는데, V로 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V 뒤로 멀어지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이 봤을 때의 소리의 속도는, 상대 속도는 요만큼이 되는 거지. 관찰하는 속도와 자신의 속도, 이렇게 빼면 되니까. 자, 요것도 보면 뭔가가 규칙성이 보입니다. 그죠? 여기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가지고 결정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소스의 속도하고 같이 이걸 결합해서 적어버리면 둘이 서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도플러 효과 공식을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게 낫겠다. 이거는 꼭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 스펙트럼의 원리와 도플러 효과. 자, 요거는 어, 자, 그 아까 전에 적색 편의와 청색 편의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자, 볼게요. 자, 만약에 500나노미터의 파장이 오고 있는데 얘는 여기 날아다니는 기체들에게 흡수가 될 수 있다. 흡수가 될 수 있다. 근데 정지한 애한테도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돼요. 그런데 500나노미터가 아니라 400나노미터가 오면 이것도 흡수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면 멀어지는 애가 멀어지는 애가 이 파장을 좀 더 길게 인식을 해서 500나노미터로 인식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얘가 흡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정지했을 때에 500으로 나타났었던 이 선이 있었단 말이야. 흡수됐어도 흡수선이 있었다고. 자, 원래는 500나노미터가 흡수가 됐었던 지점이 여기였단 말이야. 원래는 여기 500이야. 원래는 500이야. 여기가 500이란 말이지. 근데 지금 오고 있는 게 400나노미터에 비춰오고 있잖아요. 400나노미터는 여기거든요. 이쯤이거든요. 여기가 400이야. 근데 400을 흡수해버리는 거지. 흡수해버리는 거야. 왜냐면 상대적인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알았죠? 그래서 400선에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예요. 600나노미터로 오고 있어요. 왜냐면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타원이 멀어지면서 600나노미터가 됐네. 그런데도 흡수할 수 있다. 자, 얘는 이렇게 되겠네, 또. 자, 원래 500나노미터가 여기였는데, 여기가 500나노미터였지? 그런데 600나노미터가 이쯤에 있어. 이게 600이야. 요거 다가가다 보니까 파장이 짧아져서 얘한테는 이게 500나노미터로 관찰된 거지. 그래서 500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600이 500으로 인식돼서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601나노미터다. 흡수될까 안 될까? 601이다. 흡수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요 그렸던 이 원자보다 조금 더 빠른 애가 있을 수 있잖아. 조금 더 빠른 애가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조금 더 빠른 애가 있으니까. 610 나노미터로 관찰이 되는데, 자, 적색편이 돼서 이미 600 나노미터로 오고 있는 빛이야. 그런데 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것도 더 빠른 애가 있다면 610도 흡수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흡수 스펙트럼의 이 폭들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온도가 만약에 좀 높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속도들이 있겠죠. 만약에 엄청 빨라요, 쟤들이. 그러면 요쪽 방향으로 가는 애는, 그리고 요쪽 방향으로 가는 애가 있는데, 만약에 속도가 다 똑같아.
다 똑같다고 치자.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애가 속도가 예를 들어 10이야. 얘도 이쪽 방향으로 10만큼 가고 있겠지. 그런데 이쪽 성분으로는 뭐 한 6 정도? 이쪽 방향으로도 한 6 정도? 뭐 7 정도? 뭐 이렇게 뭐 이게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쪽 빛이 500나노미터가 오는데 얘를 향하는 방향으로 얼마만큼이 가능하냐? 6도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애는 좀 비스듬하게 더 비스듬하게 가는 애는 이쪽 방향으로 2도 있고 3도 있고 뭐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양한 속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파가 600도 흡수되고 601도 흡수되고 599도 흡수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이게 스펙트럼들은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다 보면은 아무래도 빠르단 말이야. 빠르니까 최대 가질 수 있는 폭들이 더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날아가는 속도가 또 10이다. 그러면 흡수할 수 있는 폭들이 엄청 다양해질걸?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파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파동이라는 것은 여러분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해야 됩니다. 파동이라는 것은 물리량의 주기적 변화가 시간에 따라 전달되는 현상. 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에너지가 전달된다.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진동은 뭐 위아래 할 수도 있고 진행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진동을 하면서 무언가가 진동을 하면서 에너지가 전달된다. 자, 그렇게 쉽게 말해도 되지만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이렇게 공간에 분포한 물리량의 주기적 변화가 시간에 따라 전달되는 현상이다. 자, 전파되는 것은 물질 자체가 아니라 물리량의 변화가 전파되는 겁니다. 에너지와 위상이 이동한다. 자, 에너지와 위상이 이동한다. 위상이라는 것은 위치에 따른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Y축이고 옆쪽이 X축이다. 그러면 이 위치에 따른 상태가 여기다. 이 위치에 해당하는 상태가 여기다. 이런 식으로 위치에 따른 상태를 위상이라고 하죠. 근데 이 위상이 이동한다는 거지. 여기 있는 위상이 이쪽으로 이동한다. 에너지가 이동한다라는 것도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빛입니다, 이거는. 자, 빛의 진행 방향이 이쪽이야. 빛도 그 이동을 할 때 에너지가 전달됩니다만은 때도 무언가는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그린 게 전기장, 그리고 푸른색으로 그린 게 자기장인데 얘들이 서로서로 수직한 면을 갖고 있죠. 서로서로 수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면서 전달이 되는 이 현상도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이고 전자기파. 그래서 파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나중에 전자기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편광이라는 거 혹시 아나요? 빛이 원래는 지금 너네가 보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전기장 기준으로 적어볼까? 전기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떨린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빛은 모든 방향으로 다 진동을 해요. 이쪽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전기장,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전기장, 이게 다 빼곡하게 모여 있어요. 근데 평강을 시켜버리면, 평강축이 이쪽이야. 그럼 이 빛이 들어갔다가, 요렇게만 떨리는 빛이, 전기장 요렇게 떨리는 애들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떨리는 이것을 전기장의, 전기장의 주기적 변화를 표현한 것이
평강에서의 이런 축 방향들입니다. 어떤 데는 뭐 자기장의 변화로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자, 횡파, 종파는 알고 있죠? 선생님이 예전에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횡파, 종파. 자, 둘 중에 뭐가 더 빠를 것 같아요, 보니까? 종파지요. 종파 더 빠릅니다. 특히 그 지진파에서도 횡파, 종파가 있잖아요. 만약에 뭐 땅을 통해서 이동하는 파가 있다고 칠까? 그럼 여기서 이제 땅이 울렸어요. 뭐 둥둥둥 했어요. 그러면 더 빠른 파가 먼저 도달하겠지. 자, 이걸 종파를 VL이라고 합니다. 이 L이 뭐의 약자더라? 이게 아니다, 잠깐만. 뭐였는데?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 이게, 랑, 랑기 투더. 이게 어떻게 그리지? 랑, 랑, 투,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이게, 뭐, 그, 세로의 종파의 뭐 이런 뜻이 있는데, 롱지튜드널, 토덜. 양지투들인가? 랑지투들 이렇게 읽는 것 같아요. 이 종파라는 뜻이고, 횡파는, 횡파가 영어로 뭐였더라? 횡파, T. 이건 탄젠트가 아닌데, 이게 트랜스버스였던 것 같아. 트랜스버스. 이 횡파는 트랜스, 트랜스버스? 벌스? 트랜스버스. 철자가 이게 맞나? 트랜스버스. 이게 이상한데? 이게 S가 된 것 같아. 요게 맞는 것 같아. 트랜스버스가 횡파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동파가 더 빨라요. 횡파 느리고요. 여기에 도착하는 어떤 시간이 있을 텐데, 도착 시간 차이가 나겠죠, 당연히. 좀 늦게 도착하는 애가 있고, 빨리 도착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간격이 차이가 나지. 실제로 그 땅에서 울리는 이 횡파의 종파의 속도들을 값을 많이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시간 간격을 통해서 얼만큼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계산도 합니다. 어떤 정갈인가가, 어떤 정갈인가가 이런 식으로 그 다른 먹잇감이나 천적들의 그 위치를 알아낸다고 해요. 정갈. 정갈이 여기 이쪽 다리들에 도착하는 시간들 있잖아. 다리들에 도착하는 시간들. 여러 가지 다리들이 있으니까 각각 다리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겠지. 그래서 한 다리에서도 횡파, 종파 도착하는 차이. 또 다른 다리에서도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체의 이 먹이감이나 어떤 천적의 땅의 울림들을 거리를 이렇게 방향과 거리를 잘 그 안다고 해요. 자, 요거 참고를 합니다. 조화파라는 것이 있는데요. 조화파. 조화롭다라는 거고, 이 조화롭다라는 게 그냥 그렇게 뭐 예쁘다 이게 아니라 그 단순 조화 운동 기억나죠? 단순 조화 운동도 보면 변이의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꼴이 나타나면서 특징이 뭐냐면은 이 사인 이런 꼴이 나타났어요. 사인의 함수가 나타났었어요. 그죠? 사인의 함수가 나타났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선형적인 변수의 힘의 작용이 선형적으로 나타나면서 그 그래프의 꼴이 사인, 코사인 형태로 나타났었던 그걸 단순 조화 운동이라 했단 말이야. 자, 조합파도 그렇습니다. 사인의 형태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거 조합파라고 하지요. 잠깐만 여기 오타가 있다. 잠깐만 빨리 고칠게요. 여기에 이건 x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y의 이 변이 값이 여기가 y고
변이값이 결국 최대 진폭,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 자, 우리가 저번에 배웠을 때는 이 T항이 없었어요. T항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쪽 가로축이 X였는데, 지금 이제 시간축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봅시다. 시간과 이 X에 따라서 결정되는 좌표가 이 Y 좌표입니다. 자,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일정한 특정한 위상값이라고 해볼까? 자, 예를 들어 어디를 생각하냐면 여기라고 해보자. 알아보기 쉽게 여기. 여기는 지점이 계속 똑같은 위상이지요. 자, 얘가 이쪽으로 간다. 계속 똑같은 위상을 갖고 있잖아. 그지? Y의 위상이 계속 같잖아요. Y의 위상이 계속 같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값이 일정하다면 같은 Y 값이 만들어질 건데, 그러니까 위상이 같다라는 말이야. 결국 T가 커져봐요. T가 커지면 앞에 것도 커져야죠. 그죠? 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간이 갈수록 X는 커진다. 시간이 갈수록 X는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X가 커지는 방향입니다. X가 플러스가 되는 방향이 오른쪽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KX 마이너스 오메가 T 꼴로 나왔을 때, 이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꼴로 나왔을 때가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의 값을 말하는 거고, 이거 수학에서도 그거 하지 않나? 그 평행이동 같은 거 하면 그러지 않나? 그지? YX 이렇게 그래프 있으면, 만약에 여기에 Y는 AX 그래프가 있었는데, 요걸 뭐 이게 평행하게 뭐 B만큼 이동시키면, 이 그래프를 결국 A, X-B 이런 걸로 우리가 평행이동을 시키잖아. 그래서 B가 될 때 다시 0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X에 대한 함수 빼기 뭐뭐뭐가 들어가야 X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그런 느낌으로 봐도 됩니다. 자, 여기 일정하다고 놓고 보니까 또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냐? X가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람다, 이 파장을 한번 지켜볼까요? 파장이라는 것은, 파장이라는 것은, 만약에 X축 방향으로 이제 길이가 나타나요.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반복되는 한 구간을 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X 부분, 요 부분 대신, 자, 여기 있죠? 요 부분 대신에 KX, 자, 사인 함수는 주기가 2파이만큼으로 나타납니다. 자, KX 대신에 KX 플러스 2파이 넣어도 똑같죠? 그죠? 그런데 X 대신에 한 파장을 넣어도, 한 파장을 넣어도 반복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X 값에서 한 파장이 커져도 똑같은 위상이 돼야 되잖아. 그 식이 바로 이 식입니다. 이 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되는 거나 똑같이 한 주기를 말하는 거니까. 자, 이거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해보면 K는 람다분의 2파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파수라고 부릅니다. 파수. 이걸 파수라고 불러요. 파이 개수가 얼마나 나타나느냐 파수라고 합니다. 자, 또 한번 해볼게요. 오메가 부분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참 파수라는 것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 2파이만큼의
그 위상 안에 몇 개의 파가 있느냐,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어요. 자, 오메가는 자, 오메가도 똑같은 작업 해볼까요? 저번에 하긴 했는데 요 오메가 t 대신에 오메가 t 플러스 자, 사인 함수지요. 주기가 2파입니다. 그죠? 또 주기라는 의미는 또 뭐냐? 시간이 한 주기만큼 커져도 똑같은 위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식이 같도록 해버리면 그게 밑에 식이에요. 위에 거랑 지금 1번이랑 2번이랑 똑같은 작업한 겁니다. 이것도 정리를 하면 결국 오메가 값이 나타납니다. 그죠? 자, 요거는 우리 그 조화진동 할 때 했습니다. 이건 했었어요. 자, t분의 1이 f니까 결국 오메가는 2파이 f. 자, 요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밑에 거도. 오메가는 2파이 f도 중요합니다. 오메가는 2파이 f. 자, 위에 있는 식을 한번 미분해 볼까요? 미분해 보면 자, 미분을 하면 요렇게가 되죠. x가 미분되면 dt분의 dx가 되고 오메가 t는 미분하면 오메가가 되잖아. 요게 뭐야, 요게. 요게 v잖아. 그지? 그래서 속도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얼마냐? 결국 k분의 오메가다. k분의 오메가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위상 속도라고 합니다. 참고로. 자, 오메가 값을 넣고 k 값도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공식 v는 F람다도 나옵니다. 자, v 값 요식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요거 외우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식 꼴을 보면은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지? 한번 미분해버리면은 요렇게 되는 게 눈에 띄잖아. 한번 미분해보면. 그래서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요 값은 계속 볼 거고 이거는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v 값도 언제든지 얻을 수 있어요. 자, v는 f 람다 값도 나타났네요. 자, 요걸 위상 속도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위상이 여기 위에 점 찍힌 거 있잖아. 여기 있는 어떤 위상이 요만큼 가는데 걸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위상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알았죠? 자, 횡 방향으로의 속도는 dt분의 dy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자,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만약에 입자가 움직이고 있는 진동 방향이 만약에 이쪽이야. 이횡 방향의 속도는 dt분의 dy를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속도랑 횡 방향 속도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v 구한 것은 X축 방향으로의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X축 방향으로의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정지한 상태처럼 보이는 파입니다. 지금 여기서 뭘 보냐면은 그 빨간색 파가 보이죠, 오른쪽에. 빨간색 파가 에너지가 전달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치. 근데 초록색 파를 한번 봐요. 초록색 파는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지?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파를 봐봐. 파란색 파는 계속 왼쪽으로 가고 있지. 원래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저렇게 눈에 띄는데, 이 파란색 파와 초록색 파가 이제 중첩이 되면서 마치 빨간색 파처럼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파가 되는데, 정지한 상태처럼 보이는 이 파를 정상파라고 합니다. 자, 파장과 진폭이 같은 파동이, 자, 지금 파란색, 초록색 파동을 말하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중첩되는 결과로 정상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줄만 이렇게 흔들어도 알 수 있죠. 자, 줄을 흔들 때, 여기서 누군가가 잡고 있어요. 흔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누군가가 잡고 있죠. 자, 잡고 있기 때문에 보낸 파가 반사파가 돼서 또 돌아오니까 결국 가는 파랑 돌아오는 파가 서로 중첩되는 거죠. 여기 만약에 아무도 안 잡고 있어요. 안 잡고 있어도
반사가 됩니다. 그 뒷부분에서 할 거예요. 어떤 반사인지를. 자, 우리 아까 전에 봤던 파동 함수가 있을 때,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 말고 플러스라고 하면 되겠지. 이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x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는 파잖아. 여기 보면, 자, 진폭 같고, 파장 같고. 자, 파장 같지요? k 값이 같다라는 것은 파장이 같다라는 뜻이고, 진폭이 같다. 어, 여기 맥시멈도 같죠? 자, 이렇게 반대 방향을 향해서 진행을 하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말을 어떻게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나. 자, 결국 중첩이 되는데, 요거, 그 공식을 쓰면 돼요. 사인 더하기 사인은 사인 곱하기 코사인. 그 공식 쓴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사인 A 더하기 사인 B를 하면, 2 사인 2분의 A 플러스 B 코사인 코사인 A 마이너스 B 아마 이런 꼴로 됐던 것 같은데 이거 맞나? 얘들아 이거 맞아? 채팅을 좀 쳐줘봐요. 이거 맞나? 승희가 이 공식 다 알고 있던데? 어, 너도 맞는 것 같아요. 음. 이거 근데 이거 무슨 법칙이라고 부르나? 이거 무슨 공식이라고 부르나? 뭐라고 부르나 이거? 합공식이라고 부르나? 삼각함수 합공식이라고 부르나 이거를? 그랬던 것 같아요. 합공식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처리하면 결국 여기 안에 있는 밑에 있는 값이 되는데요. 자, 참고로 여기 앞에 있는 항이 나타내는 게 뭐냐? 자, 어느 위치에서 진폭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항입니다. 자, 이거 보면요. kx 값이 이렇게 돼버리면 사인 함수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진폭이 0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떨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여기가 지금 빨간색을 봐봐. 빨간색 파가 지금 여기에서 진동 안 해요. 빨간색 파만 봐요. 자, 요거를 참고로 마디라고 부르죠. 마디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 정리를 해보면, x가 결국 k분의 n 파이가 되잖아. 그리고 k 아까 값 우리 했던 거 있잖아. 파수가 람다분의 2파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2파이 안에 몇 개의 파장이 있느냐. 예, 파수라고 불렀단 말이야. 이거 집어넣어 보면 결국 파이 날아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가 2분의 람다의 정수배가 될 때 마디가 나타난다. 자, 마디가 이 부분입니다. 파란색 위에 있는 부분이에요. 자, 배 부분이 있습니다. 배 부분은 신나게 볼록볼록 올라오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여기 요 부분, 여기 위상. 여기 위상이 지금 볼록볼록 하잖아, 그지? 이게 아주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밑에 그림처럼. 계속 이렇게 보이는 거야. 우리 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잔상이 남아갖고 계속 이렇게 된 장면을 한 번에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을 배라고 부르잖아요. 여기를 배라고 부릅니다. 그죠? 배라고 불러요, 이 부분을. 자, 배 부분은 진폭이 큰 부분을 말하는데 결국 사인 값이 클 때야. 이럴 때. 때가 진폭이 최대가 되겠다, 그지? 이만큼 커지겠네요. 그래서 원래의 초록색, 파란색보다 더 커지는 효과가 생기네요. 자, 여기 보면
요걸 1을 만족시키는 값이 결국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잖아요. 자, 이거를 정리를 하면 결국 2분의 홀수배만큼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똑같이 집어넣으면 자, x가 언제냐? 요거 위에랑 똑같은 작업을 하면 됩니다. x가 언제냐면 요때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당연히 n은 0부터 시작합니다. 자, 요런 조건에서 마디가 나타나고 배가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파장 차이가 나면 항상 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2분의, 잠깐만, 2분의 1, 0, 2분의 1, 잠깐만, 2분의가 있고, 2분의 3, 2분의 3, 2분의 8 맞고, 0, 1, 1 집어넣으면 2분의 8, 2 집어넣으면 8, 3 집어넣으면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 자, 위에랑 아래랑 다른 값이 나오네요, 결국. 결국 4분의 1 값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자, 상황에서 보고 언제 보강 간섭됐는지, 언제 상쇄 간섭됐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그 상황마다 다릅니다. 자, 악기에서는 공명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소리는 종파라고 했잖아요. 이 종파를 그래프로 그리려면 이렇게 되잖아. 종파는 이렇게 되잖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지? 이거 어떻게 그러면 그래프로 그리냐? 자,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변이 값으로, 시간에 따라서 변이 값으로 위치를 잡아보고 이동시키는 거지. 자,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좀 삐뚤삐뚤하게 그리긴 했는데, 자,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아봅시다.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플러스 변이가 이만큼 일어났다. 이만큼 플러스 값이잖아, 변이가. 그 말은 이만큼 이동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이 시간대에는 이만큼의 변이가 플러스가 일어났어. 자, 요거 변이 시간 그래프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거를, 이거를, 음, 요걸 X라고 하고, 요거를, 이거를 X 변화량이라고 해야 할까?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 그래서 변이 시간 그래프가 아니라 X, 델타 X 그래프로 보는 게 더 낫겠다. 그러면 요 위치에 있는 애는 요 위치에 있는 공기들, 요 위치에 있는 공기 입자들은 결국 플러스만큼의 변이가 일어났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공기 입자들은 여기로 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있는 공기 입자들은 여기로 간다는 말이지. 그 마이너스는 뭐냐? 마이너스 변이 일어났다는 말은 요 위치에 있는 애들은 요 위치에 있는 애들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이 일어났다는 말은 왼쪽으로 가 있다는 말이지. 여기 있는 지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엄청 크죠? 마이너스 변이란 말은 왼쪽으로 갔다는 말이야, 실제로는. 여기 있는 공기자들이 왼쪽 변이만큼을 이동한 거지. 자, 이런 관계들을 실제로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지. 한번 볼래요? 여기 있어야 되는 애들은 오른쪽으로 가버렸지. 여기 있는 애도 오른쪽으로 많이 갔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었어야 되는 애가 이렇게 많이 가버린 거야. 여기 있는 애도 이쪽으로 이동한 거지. 자, 여기 있는 애는 어때요? 여기 있는 애는 변이가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그 말은 왼쪽으로 갔단 말이야. 여기 있었어야 되는 공기입자들은 이렇게 가버린 거지. 여기 있는 애는 아까 전처럼 이렇게 많이 갔단 말이잖아? 이렇게 많이 가버린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애는 오른쪽으로 가버리고 왼쪽에 있는 입자들은 왼쪽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공기의 밀도가
작은 곳이죠. 낮은 곳이죠.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왼쪽에 있는 애는 오른쪽으로 모였고 오른쪽에 있는 애는 왼쪽으로 또 왔어요. 그러니까 공기들이 모이는 쪽이기 때문에 여기를 밀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공기들이 압축되고 벌어지고 하면서 이렇게 공파로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그걸 그래프로 이렇게 변이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글씨를 조금 바꿔야겠다. 여기는 델타 X로 할까? 잠깐만. 선생님 좀 바로바로 수정해 버릴게. 본 델타 X. 델타 X. 델타 X라고 하고 여기는 X. X 값이 되면 이렇게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된 걸로 정리를 하세요. 자, 입자 다 그리기는 그렇지만 요 위에 그래프를 제대로 해석했다면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그리진 않아도 될 것 같다. 밑에 거는. 자, 이해했죠? 자, 넘어갑니다. 자, 지금 악기의 공명이 일어나는 이런 원리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단 말이야. 지금 횡파처럼 보이잖아. 그게 아니라 종파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 종파란 말이야. 원래는 소리가 종파란 말이야. 그런데 횡파처럼 그렸잖아. 그렸었던 이유는 결국 종파를 변이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Y축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횡파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지. 이거 횡파 아닙니다. 알았지요? 종파입니다. 그래서 종파의 그래프 표현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쪽에서 만약에 반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반사파가 또 만들어지겠지. 그지? 그럼 반사파랑 얘랑 만나서 결국 또 중첩이 일어나면 어떤 곳은 배가 돼서 열심히 흔들릴 거고 어떤 애들은 계속 상쇄가 되면서 마디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는 거지. 그래서 배가 되기도 하고 마디가 되기도 한다. 라는 겁니다. 자, 다친관 한번 볼까요? 다친관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다친관은 한쪽이 막힌 걸 말해요. 한쪽이 막히면 당연히 공기의 떨림이 여기서는 많이 떨리지가 못하죠. 공기입자가 여기 막혔으니까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흔들리지 못해요. 여기서는 변이가 최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마디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혀 있을 때 여기를 마디로 잡고 하면 되는데 자, 공명이 일어나는 소리가 잘 크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때는 여기에서는 변이가 크게 일어나야 되는 거지. 후 불어인데 소리가 크게 나오는 게 악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소리들이 떨림이 크게 일어난 것을 이렇게 옆쪽 방향으로 변이를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그려졌겠지요. 이런 식으로 올록볼록 그려진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일부분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진 거다. 자, 지금 보면 파장이 짧을 때도 있고 파장이 길 때도 있어요. 자, 원래 파장은 어땠냐? 원래는 파장은 이렇게 됐었죠. 이게 한 파장이야. 이게 람다야, 그지? 원래의 파장은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사이 간격이 원래는 람다다. 그런데 파동이 그 반대 방향으로 오면 서로 중첩된다면서, 그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파동이 와요. 파동이 와요. 그래서 어디 부분이 만나고 어디 부분이 보강이 되기도 하고 상쇄가 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면, 자, 참고로 요 위치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상쇄 간섭으로 남는 부분이에요. 자, 얘들이 결국 어떤 꼴로 만들어지냐? 여기도 상쇄가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여기는 요런 파가 결국 중첩돼서 만들어져요.
이렇게 볼록볼록한 부분이 만들어져요. 자, 좀 이따가 이쪽으로 갈 거고, 얘는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얘다 좀 있으면 이쪽으로 올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얘도 이쪽으로 올 거 아니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라인은 심하게 진폭이 흔들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배가 되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원래 파장보다 정상파에서 요만큼은 얼마의 파장이냐? 자, 요만큼의 간격은요, 2분의 람다입니다. 2분의 람다예요. 그래서 원래 파장이 이만큼이 한 파장이야. 그런데 정상파에서 나타나는 요만큼은 결국 2분의 한 파장이 되는 거지. 그럼 연장해서 한번 그려볼까요? 연장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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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있었을 거야. 자, 결국 여기서 계속 그려볼까요? 이렇게 볼록 이렇게 된다는 거고 얘도 이렇게 볼록 된다는 거야, 그지? 자, 원래의 파장은요 이만큼이 한 파장이에요. 이만큼이. 원래는 이만큼이 한 파장이에요. 요 볼록과 한 개 요거 한 파장 아닙니다, 그죠? 원래 파장은 이만큼이었잖아요. 이만큼 밑에 이만큼. 이만큼이 한 파장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만큼. 다른 색깔 해볼게요. 이만큼이 한 파장이야. 원래 이만큼이 한 파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4분의 한 파장이 지금 요만큼 있는 거지. 4분의 한 파장이 요만큼이다. 자, 열린 관 볼까요? 열린 관 같은 경우는 여기 내가 불어주죠. 불어주고 반대편으로 또 크게 떨리는 소리가 나갑니다. 크게 떨리는 소리가 나가는 장면이기 때문에 변이가 큰 거라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진폭이 큰 부분이다. 변이의 진폭이 큰 부분처럼 내가 불어주고 반대편으로 나갈 때 크게 또 나간다. 자, 이때도 똑같이 자, 파장을 계속 그려봐요. 이렇게 파장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한 파장이지, 원래는. 원래는 이게 한 파장인데 정상파 입장에서는 요만큼만 해당되는 거라서 전체 한 파장의 절반만큼이네. 자, 그래서 절반만큼의 파장이 절반만큼이 되는 겁니다. 자, 관의 길이에 만약에 L 값이 있다면 L과 이 파장의 관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좀 해볼까요, 그러면? 자, 닫힌관에서 이게 기본 공명이 일어납니다. 이건 두 번째 공명이 일어나는 거죠. 일단 내가 후 부니까 입구에서는 진폭이 클 거고, 그다음 돌아오는 파도 역시 소리가 크게 흔들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후 부는 것과 돌아오는 파의 이 중첩이 결국 여기서는 크게 나와야 되고, 결국 여기서 새어나가는 소리들이 크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공명한다라고 합니다. 밑에 그림도 공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도 공명이 일어나죠. 점점 마디의 개수가 늘어나는 식으로 이렇게 공명이 일어나는 것을 적을 수 있는데, 자, 만약에 관의 길이가 L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건 4분의 한 파장이지. 그럼 밑에 거는 몇 분의 몇 파장인지 알겠지? 연장해서 그려봐봐, 연장해서. 연장해서 그렸으면 연장한 전체까지 값이 한 파장이었을 거니까 요만큼은 4분의 3 파장이 되겠다, 그지? L이 4분의 3 람다. 그 다음에 밑에 건 어떻게 되나? 한 파장이 요만큼이지. 한 파장이 이만큼이고 거기에다가 4분의 한 파장이 더 연결돼 있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4분의 5 파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4분의 1 파장이 홀수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분의 1 파장이 홀수배에서 닫힌 관에서는 공명이 일어난다. 자, 열린 관도 한번 볼까요? 자, 열린 관은 이쪽에서 후 부는 거, 나갈 때 또 크게 나가는 거, 요게 제일 기본적인 공명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 있죠. 마디가 두 개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마디가 세 개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관의 길이가 L이라고 한다면 이건 몇 분의 몇 파장이냐? 연결해서 쭉 그려보세요. 이만큼이 한 파장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1 파장이네. 너는 필기하고 있지? 자, 람다는 2분의 1 파장입니다. 자, 밑에 두 번째 공명은 한 파장이죠, 이게. 오른쪽 거 왼쪽으로 떼다 붙이면은 한 파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명은 한 파장하고 반 파장 추가된 겁니다. 자, 결국 2분의 1 파장의 정수배가 됩니다. 이거 외우는 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언제든지 그림 그려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어우, 나간 애들이 너무 많네. 자, 요거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고요. 그 다친 건도 한번 보여줄까요? 그림 덜 그렸으면. 그리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자, 요런 관계가 있을 때 열린 관에서 닫힌 관에서 공명이 일어난다. 아, 그랬죠? 그러면 요것도 마저 더 그릴까? 열린 관 혹시 안 그렸으면 요것도 마저 더 그려. 자, 다 그렸니? 자, 계속 봅시다. 파동이 중첩될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전에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 팔을 중첩을 시켜봤죠? 이번에 다르게 한번 더 중첩시켜 볼까요? 자, 지금 보는 건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위상차가 있는 겁니다. 이 파이만큼의 위상차가 있는 애들끼리 중첩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했었던 거 있죠? 이 사인 합공식, 상관없어 합공식을 사용하면 결국 요거 합쳤을 때에, 아, 여기 코사인부터 하자. 이거 빼면 파이만 남잖아요.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되면서, 자, 요 앞부분이 요 진폭 부분이다. 결국 요 그 위상차가 어떠냐에 따라서 얘의 진폭이 어떠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건데, 자, 무슨 말이냐? 2분의 파이가 1일 때가 최대 진폭이겠죠. 자, 두 개의 파가 갑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요. 근데 위상차가 어떤 상태로 가느냐입니다. 처음에 여기 가까운 상태로 가느냐, 아니면 좀 멀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느냐, 그래서 가고 있는 두 개의 팔을 합쳐버린다는 거지. 자, 그러면 2분의 파이가 뭐가 될 때 코사인이 1이 될까? 자, 파이가 결국 2파이 m, 여기서 m이, 자, m이 자연수입니다. 자, 요때 뭐냐면 2분의 2랑 나눠지면 파이 되잖아, 파이.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때 코사인 값이 1이 되죠. 그 다음에 파이 값이, 파이 값이 요만큼일 때. 자, 2분의랑, 여기는 2분의랑, 여기 2파이 없애면, 2 없애면, 결국 파이가 90도, 270도 이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2분의 파이냐, 아니면 1 플러스 2분의 파이냐, 요럴 때 간섭이 일어난다. 보호간섭이 일어난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m이, 자, 위상차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0부터 1, 2, 이렇게 가면 됩니다. 얘도 똑같이 하면 돼요. m이 0,
1, 2. 자, 반대 방향으로 갈 때 어떤 식으로 그 중첩이 돼서 정산파가 만들어졌느냐. 아까 전에 배웠던 거고, 지금 보는 것은 같은, 같은 파가 위상만 다르게 해서 진행할 때는 이렇게 상세 보강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필기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파동의 속도가 줄에서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래서 줄의 장력과 줄의 선밀도가 이렇게 유로 작용, 여기 주어졌다면, 뮤로 작용했다면, 결국 F는 애매할 때 장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장력이 있죠? 이쪽에도 장력이 있어요. T가 있죠? 그러면, 여기 각도를 한번 볼까요?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가 세타란 말이야. 여기가 세타야. 그러면 이쪽 수직성분은 사인이네, 그지? 그래서 T 사인입니다. 요 값이 T 사인의 관계를 갖고 있죠. T 사인 세타만큼이 아래쪽으로 가해줘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아래쪽 방향으로 T 사인만큼이 똑같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어떤 물체가 있어서 눌러주는 수직 방향으로의 힘이라는 것은 이 T 사인 세타만큼이 되는 거고, 자, 세타가 엄청 작아요. 그러면 여기 빨간색으로 쌤이 찍어 놓은 요 물체가 결국 점점 안쪽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야. 결국 이쪽 가까이 온다는 말이야. 그지? 그렇게 되면은 결국 세타도 아주 작으니까 사인 세타는 세타로 치환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세타의 관계가 반지름이 R이라고 한다면 이런 관계가 있죠. 세타가 세타가 R 델타 L. 자, 여기 거리를 델타 L이라고 하면 여기가 델타 L이라고 하면 각도는 결국 2세타가 되겠지, 이만큼. 이만큼 2세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2세타가 R이랑 곱해지면 델타 1이 되잖아요. 호의 길이 그 공식 쓴 거예요. 자, 계속 전개를 하면 자, 2세타가 지금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게 원 형태로 나타나서 얘의 안쪽으로 끌어당겨지는 구심력이다. 자, 정리를 좀 더 해볼까요? 질량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질량이라는 것은 작은 질량인데, 결국 이 선밀도랑 관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두 식을 한번 나눠볼까요? R 날아가고, R 날아가고, 델타 L 날아가고, 델타 L 날아가면 남는 것은 뮤랑 T다. 그래서 결론으로 V의 그 줄에서의 속도를 뮤분의 T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횡파 속도를 말하는 거죠. 지금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이 물체지만 실제로 속도 값은 이쪽 방향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가느냐. 적선 방향 속도가 결국 이 속도잖아요. 그래서 줄이 에너지를 전파하는 속도가 장력과 선밀도에 관계가 있다. 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개념이지. 가벼운 줄을 흔들면 더 빠르게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야. 그리고 팽팽하게 해놓으면 더 빨리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 공식이 맞겠다. 그죠? 그래서 가벼울수록 팽팽할수록. 이거 뭐가 분자인지 분모인지 막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물리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고 공식을 떠올려 보면 돼요. 자, V 값이 줄에서 루트 뭐분의 뭐야. 근데 장력도 있고 뭔가 밀도도 있었는데 뭐가 밑에였을까? 그럴 때 생각할 때
팽팽하면은 빠르지. 그러면 선밀도는 이렇게 되겠다. 자, 선밀도를 람다를 안 씁니다. 지금 여기서는. 왜냐하면 람다 썼다가 파장처럼 보이니까 그래요. 자, 결국 이럴수록 속도는 커진다. 자, 이거 말고 줄 말고도 어떤 매질에서의 속도도 있는데요. 매질에서의 속도. 이걸 V는 로분의 B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로는 우리가 IBK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B가 뭐냐? 이거 부피 탄성률이라고 불러요. 이 뭐냐면 압축하려고 하는데 딱딱한 거야. 그러니까 기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압축하려고 하면 잘 압축이 되죠? 근데 고체랑 액체는 압축이 잘 안 되죠? 물도 압축 안 되잖아, 그지? 자, 밀도. 물이랑 공기 한번 비교해 볼까요? 물이 밀도가 크죠? 자, 요 관계를 가지고 물과 공기에서 언제 더 빠르게 에너지가 전달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볼까요? 물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물이 있다면 물은 밀도가 큽니다. 공기보다. 그러면 물에서 전달 속도가 더 약하냐? 자, 부피 탄성률을 따져봐야 돼요. 공기보다 물은 압축시켰을 때 엄청 딱딱해요. 이게 더 커요. 밀도가 큰 비율보다 부피 탄성률이 큰 비율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속도가 물에서 더 빠른 거죠. 알았죠? 자, 그 간섭 이야기를 하면서 쌤이 이제 아까 전에 요거 참 베타가 아니라 이건 B라고 적으면 돼요, 여러분. 요거는 어떤 교재는 B라고 돼 있고 어떤 교재는 베타라고 돼 있는데 그냥 B로 통일하려고 그래요. B.